그래서 여기가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 포인트예요. 예, 눈치코치 아는 게 병이다. 대박도 없지만 파산도 없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 정세가 바뀌었습니다. 네. 뭐냐면 3분간 얘기할게요. 인드라가 3명의 프리드먼 얘기했죠. 밀턴 프리드만, 조지 프리드만, 토마스 프리드만. 밀턴 프리드만이야 유명하죠. 네, 시카고 학파, 네, 통화주의. 네, 유명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조지 프리드만, 네, 토마스 프리드만. 근데 프리드만 다 유대인들이에요. 네, 3명의 유대인들. 프리드먼이 성씨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아시케나지 유대인 성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늘어나는 아시케나지 음모론에 대해서 비판적이죠.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근데 자 조지 프리드만의 위키피디아를 보니까 달라졌어. 정세가 달라졌어. 이전 인드라가 여태까지 조지 프리드만의 한 3, 4년 동안 조지 프리드만에서 따로 검색을 안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 검색했을 때는 조지 프리드만에 대한 검색을 했을 때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 인드라가 조지 프리드만 그 위키피디아 내용을 보니까 아주 긍정적이에요. 조지 프리드만이 어쨌든 그 전에도 구형 귀적이었지만 이너서클로 상당히 급이 올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조지 프리드만의 위상이 높아졌다. 두 번째는 뭐냐면 조지 프리드만의 분석에 대해서 인드라가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본에 대해서는 좀 과대평가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점차 국유본이 상당히 어떤 조지 프리드만 프로그램에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전보다 조금 더 그 일본의 과대평가하는 측면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인드라가 조지 프리드먼에 대해서 이제 홀로코스트 부모님이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분들이거든요. 헝가리 출신 유대인이에요. 조지 프리드먼이. 근데 이제 조지 프리드먼이 일본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판을 하고 지금도 독일과 일본의 어떠한 그 파실 세력이 결국은 미국에게 주요한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조지 프리드만의 이런 주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건 인드라의 그 북핵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독일의 핵무장이다. 이것과 맞닿아 있는 주장이긴 해요. 근데 인드라가 이 일본의 이제 그 조지 프리드만이 좀 일본에서 과대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얘기는 눈치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눈치코치예요. 일본이 눈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 2차 대전 때 추축국이 독일과 일본, 이태리였잖아요. 이 당시에 독일은 히틀러가 막 반유대주의 막 이러면서 막 몰아쳤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동맹국이니까 일본도 일본 내에서 반유대주의를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했어요. 했긴 했지만 미온적이었습니다. 하는 신용만 했어요. 네, 이게 눈치예요. 그러면 일본은 왜 그랬냐? 동양에는, 네? 물론 원조는 수메르지만 그래도 2000년 동안의 역사 기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치가 있는 거야. 아는 게 병이죠. 부정적으로는 아는 게 병인 겁니다. 지나치게 신중한 거지. 그러니까 지나치게 신중하다 보니까 대박도 없지만 파산도 없는 거예요. 히틀러는 뭐 아니면 도로 저질렀던 거고, 그쵸? 그리고 이 푸틴도 역시 뭐 아니면 도로 저질른 거야. 네? 히틀러나 푸틴이나 같아, 그런 면에서. 반면에 이 동양은 이게 눈치코치가 있어서 극단적인 것은 안 하는 성격이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안 하려고 그래. 예. 반쪽 정원이 미친놈이지, 따지고 보면. 예, 별정인 거예요. 이 반쪽일성 가문 자체가 별정이고, 인들아 볼 때는 예, 특이한 거지. 예,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것들은 예, 동양 철학이 계속 정중도, 예? 우도 아니고 자도 아니고 중앙을 지켜야 된다, 중도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게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예, 그게 극단적인 선택을 잘 안 하는 경향, 그건 눈치코치거든요. 그런 면 때문에 일본은 생각보다 예, 예, 좀 예, 우리 조지 프리드먼이 생각하듯이 예,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제 우리 조지 프리드먼은 항상 그 기본 관점을 늘 유지하는 게 예, 일본을 과대평가, 예, 중국을 과소평가, 이렇게 하는 면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러나 큰 전략적 틀에서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점만 조심하시고, 조지 프리드만 어쨌든 중요한 건 예, 국유본이 좀 더 조지 프리드만의 입장을 좀 더 강화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드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데이비드 록펠러는 예, 빅토 로스차일드가 장악했던 전 세계 CIA, 그 KGB, 그 다음에 모사드, MI6, 이러한 전 세계 정보부를 빅토 로스차일드가 장악했잖아요. 007 영화에서 보듯 스펙터가 했듯 그것들을 너무너무 데이비드 록펠러는 싫어했기 때문에 1990년대에 데이비드 록펠러가 그 황제가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전 세계 정보기관들의 약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솔선수범했던 데가 어디냐면 미국 정보부였습니다. 미국 CIA를 약화시켰어요. 그래서 미국 CIA의 원래 그 어떤 굵직굵직한 어떤 인맥들이었는데, 그 인맥들이 먹고 살긴 좀 해야, 먹고 살아야지 CIA하고 연결돼 가지고 되잖아요. 007 영화에서도 보면 민간 애들이 CIA 요원이 아니더라도 CIA 예산 덕분에 먹고 사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에. 근데 그런 애들이 CIA에서 예산을 축소해버리는 바람에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제휴관계를 맺었던 CIA와 제휴관계를 맺었던 전 세계 민간 기구들이 쫄딱 굶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구방편으로 등장한 게 뭐냐면 민간 용병부대, 민간 정보부대, 정보회사, 민간 용병부대나 민간 정보회사가 따지면 과거에 CIA와 연관이 있었던 데인데 예산을 확 줄여버리니까
자구책으로 공개하면서 용병 부대가 되고 이렇게 된 정부 회사가 된 거예요. 이 시작은 이미 클린턴 정부도 시작한 건데 드러나기는 이라크 전쟁 때문에 9.11 테러 때문에 부시 때부터 된 거라고 다들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클린턴 정부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어떤 민간 정보 기구 중에 하나가 조지 프리드만이다. 스트랩4 이런 게 사실 과거에는 CIA에서 이렇게 예산 지원하면 이렇게 할 텐데 이제 민간이다. 이걸 나쁘게 보냐? 아니, 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인드라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우리 국정원 예산 줄이고 민간에게 이런 걸 맡겨라. 국정원이 박정희 정신으로 국정원이 개혁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국정원이 하는 역할이 있고 민간이 하는 역할이 있단 말이야. 이랬을 때 이 민간의 정보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어? 우리 아침안개님 같은 분이 하셔야 되는 거죠. 아침안개 같은 님이 회사 꾸려서 아침안개님이나 신인 같은 분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하면 스폰서가 붙고 예산 지원하고 잘 나가면 되는데 한국이 그런 걸 잘 시스템이 잘 안 되니까 지금 유튜브에 의존하는 건데 저는 분명히 대한민국과 국임원에게 제안하는 바 우리 아침안개님이나 신인균 같은 분에게 예산 지원을 그러니까 후원 좀 해주세요. 왕창 아슬아슬하게 하지 말고 이런 능력 있는 분들한테 지원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김길선님 인드라가 3명 딱 되면 김길선 신인균 아침안개 이런 분한테 지원해주면 밑빠진 그런 국정원한테 지원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프리드먼들,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 토마스 프리드만, 조지 프리드만,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 조지 프리드만 이름이 조지잖아. 조지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인드라의 역사하고도 관련된 조지 워싱턴. 인드라가 조지 워싱턴 1화만 믿고 있다가 정확당했죠. 정직하며 산다. 어쨌든 조지 워싱턴, 조지 프리드만. 그러면 토마스 프리드만은 뭐냐? 토마스 하면 또 누굽니까? 갑자기 토마스 제퍼슨, 워싱턴, 토마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3대 대통령인가? 토마스 제퍼슨. 자, 이렇게 조지 콜로니. 넘어가고요. 인드라 우스국에 별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만든 건데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반응이 썰렁하네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넘어가고요.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 이분의 어떤 의도는 인드라가 이해돼요. 이분의 생각에 인드라가 이제 이 얘기는 할 것 같아요. 이 얘기까지는 해줘야 될 것 같아.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 공산당이 해체가 된다고 조지 프리드만이 원하는 신장과 몽골, 만주, 티벳이 독립되지는 않아요. 언제 독립되냐? 중국 공산당이 맹꽁 시파르가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이파쇼 세력이 집권하는 거야. 그리고 이 우이파쇼는 굉장히
옐친처럼 무능해요. 푸틴처럼 무능해. 그래서 세계 지탄을 받아요. 그러면서 다들 중국에서 탈출을 원하겠죠. 이렇게 되는 구도다. 너무 쉽게 얘기하나? 인들아 1억 명 서울로 온 100억 명 대한민국 한반도로내는 1억 명 서울로 온 10억 명 한반도로내는 이런 시나리오가 사실 다 안에 있어요. 미리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냥 인들아가 밑밥만 던질게.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핵심은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맹꽁 시파르가 중국 공산당의 수면 영장, 그리고 본인의 영구 집권 뭐 이런 걸 노리고 있다 이거죠. 그게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열심히 해. 인들아, 우리 중국의 애국자 맹꽁 시파르가 있잖아. 박수를 치잖아. 열심히 해봐. 넘어가고요. 자, 그렇게 우리 요원님께서 아주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쫙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쭉 보시면 되고요. 인들아가 따로 논평할게. 여태까지 다 얘기했고요. 여기서 이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훈련한 걸로 봐서 남북한의 전쟁이 터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도 하시는 것 같아요. 없다. 전쟁은 없다. 이렇게 인들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쟁은 없다. 이건 무슨 뭐 희망사항 아닙니다. 일단 냉정하게.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 침공할 수가 없다. 라는 것처럼 반쪽 정원은 대한민국을 침략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요. 국유본의 사활적 지역이에요. 여러분, 경제가 안보입니다. 안보가 경제고 경제가 안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막 전쟁을 일으켰어.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죠. 버티잖아. 그렇죠? 만약에 1950년의 한국이 아니라 2022년에 대한민국을 반쪽 정원이 전쟁을 벌인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요 세계 경제가 멈춥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비교할 수 없게 지금보다 1000배가량의 충격이 와요. 왜? 대한민국은 전세계 모든 나라에 수출하고 수입하는 국가예요. 경제대국이다. 10대 경제대국이에요. 모든 나라가 충격받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피해를 받으면요 미국 경제가 올스톱 됩니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걸 모르면 당신이 무식한 거야.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위상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당신 자신들이 몰라. 이거 누구 덕분이야? 박정희 대통령 덕분이지. 대한민국 최고의 인권 지도자가 평화 지도자, 인권 지도자가 5000년사 박정희 대통령이야. 말로만 하는 이런 문전비 발종 놓으면 철이 까져.
미국이 응?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응? 신경 안 쓰, 에? 적당히 쓰고 싶은 데도 많아요. 대한민국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인드라가 세 가지로 크게 1타 3피 인드라 세 가지를 좋아하잖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경제. 대한민국의 경제가 멈추면요 전 세계가 경제가 멈춰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안보 이익이에요. 그 우크라이나하고 똑같이 여기면 안 돼. 대만하고도 수준도 달라. 대만은 차라리 점령당해도 돼. 대만이 점령당해도 뭐 TMS 반도체 그게 중국한테 넘어간다 하더라도 한국 있잖아. 예? 한국이 넘어가면요 대만이고 뭐가 없어. 일본도 없어. 미국도 없어요, 여러분. 예? 대만보다 더 중요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인드라 얘기하잖아 이거. 전 세계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 인드라 말고 누가 있어? 없어요. 아이 참. 문전빛 맛쪽 놓으면 이런 개소리. 안중정 및 애미애비가 맥로 애 따위나 주장하는 거고. 예? 한미동맹 한미혈맹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없으면 세계 경제가 없다. 예? 반쪽 정원이 이런 얘기야. 반쪽 정원이 없으면 세계도 없다. 뭐 자동 유고로 무슨 뭐 반쪽 정원이가 뭐 참수당하면 자동으로 핵 발사해. 인드라가 웃고 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웃고 넘어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방송 이렇게 하고요. 12시네 벌써. 요것만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이제 조지 프리드먼. 네. 그리고 이제 인드라가 생각해보면 꼭 오늘날 투자한 것 같아. 하루나 이틀 일주일 뒤에 하면 어땠을까? 본전 일기를 메모로 남깁니다. 우이! 비트코인 화끈하게 폭락하네요. 자, 웃고 넘을 수가 없죠. 테네님께서는 또 무슨 아이온 투자하셨고, 인드라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거 무슨 신의 장난 같아요. 인드라는 왜 꿈에서 거래하죠? 난 꿈이라고 생각했어. 하도 이쪽에 생각해 보니까 꿈에서 거래했는 줄 알았더니 잠결에 인드라가 거래를 한 거야. 그래서 아침에 깼어요, 제가. 깼는데 보니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 거래를 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손해보고 팔았어요. 10,000원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잤어, 인드라가. 졸린데 잠시 깨가지고 딱 보니까 잠결에 내가 체결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하고 팔고 잤어요. 그리고 다시 깨어나가지고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잠결에 인드라 꿈속에 게시봤는데 꿈속에서 투자한 것도 이것도 참 투기한 거. 투자가 아니지, 투기지. 그것도 참 이거 참 그래도 많이 떨어졌으니 이게 참만 내가 손해보고 판 게 얼마나 다행이야 하고 딱 들어갔더니 체결돼 있는 거야. 이것도 뭐야 알았더니 뭔가 또 미체결이 있어가지고 인드라가 연속 버튼을 눌렀나봐요. 와. 나 정말. 그리고 이제 많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방송 직전까지 본전을 만들어놨어요. 이익 난 것도 아니야. 평가 금액상 본전이에요. 본전 151원. 지난번에는 3,000원이었잖아.
근데 151원이기 때문에 수시로 떼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나 이제는 인드라 꿈도 제대로 꿔야겠습니다. 인드라가 좀 잘 때 휴대폰을 멀리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이전보다 좀 나은 것은 패턴에 점점 접근하고 있다. 이러면서 인드라에게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상인 본능을 타고나지 않았지만 이렇듯 인드라처럼 상인 본능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어떡하란 말이냐. 오늘도 은행에서 대출 만기, 코로나로 인해서 1년간 혜택받은 1억원 대출 받은 거, 만기 도래. 그래서 은행에다 전화했더니 일반 금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기 연장하면 혜택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1억을 내놔야 되는데 돈이 어딨죠? 자, 웃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네. 밑에 막 방송 할 내용이 많은데 봐서 시간 나면 자꾸 방송이 미뤄지니까 내일이라도 방송을 해가지고 이 방송을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으세요.